안녕하세요. 오늘은 모던 C++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그중에서도 13장부터 15장까지의 핵심만 쏙쏙 뽑아서 한 번에 정리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따라갈 거냐면요. 먼저 객체 지향의 기본 설계도부터 시작할 거고요. 그 다음엔 객체가 어떻게 태어나고 사라지는지 그 생애를 들여다볼 겁니다. 이걸 마스터하고 나면 모던 C++의 까다로운 메모리 관리 규칙을 정복하고 마지막으로 상속과 다형성으로 어떻게 강력하고 유연한 코드를 만드는지 알아볼게요. 좋습니다. 그럼 객체 지형 프로그래밍,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모든 것의 시작점은요, 아주 단순하면서도 정말 강력한 아이디어, 바로 설계도에서 시작됩니다. 네, 바로 설계도. 클래스라는 게 바로 그 설계도고요. 객체는 그 설계도를 보고 실제로 지은 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그러니까 관련된 데이터랑 함수를 하나의 깔끔한 패키지로 묶어주는 방법인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만약 이 설계도를 아무나 막 고칠 수 있게 내버려두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코드처럼 은행 계좌 잔고를 말도 안 되게 -1000으로 확 바꿔버릴 수도 있는 거죠. 이건 정말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나온 해결책이 바로 객체 지향의 첫 번째 기둥, 캡슐화입니다. 어렵게 생각할 거 없고요. 그냥 우리 소중한 데이터 주변에 단단한 보호막을 쳐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보세요. 밸런스 같은 중요한 데이터는 프라이빗이라는 자물쇠로 잠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밖에서는 직접 건드릴 수가 없죠. 대신 디파짓이나 위드로우처럼 우리가 허락한 퍼블릭 문, 즉 메서드를 통해서만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거죠. 이 문지기들이 이상한 값이 들어오는지 다 검사해주니까 훨씬 안전해지겠죠? 이게 바로 제대로 된 객체 설계의 시작입니다. 자, 이렇게 안전하게 잘 만들어진 객체. 그럼 얘는 어떻게 태어나고 또 어떻게 사라질까요? 모든 객체는요, 그냥 생겼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특별한 함수들이 관리하는 아주 명확한 시작과 끝, 즉 생명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생성자와 소멸자입니다. 생성자는 객체가 짠 하고 만들어질 때 필요한 모든 준비를 해주고요. 소멸자는 객체가 사라질 때 자기가 썼던 메모리나 자원들을 깨끗하게 치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덕분에 자원 누수 같은 골치 아픈 문제가 안 생기는 거죠. 이게 상속관계가 되면 순서가 아주 흥미로워져요. 생성질 때는요, 부모, 즉 기본 클래스가 먼저 만들어지고 그 위에 자식, 파생 클래스가 쌓이는 순서예요. 그런데 사라질 때는 정반대입니다. 마치 쌓아놓은 블록을 위에서부터 하나씩 치우는 것처럼 자식 클래스가 먼저 소멸되고 그 다음에 부모 클래스가 정리되죠. 이 순서 꼭 기억해 두세요. 자원 관리에서 정말 중요하거든요. 자, 이제 정말 모던 C++의 핵심 중에 핵심으로 들어왔습니다. 바로 소유권 문제예요. 버그 없이 또 성능 저하 없이 이 객체들이 사용하는 자원을 어떻게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인가? 이게 정말 중요한 질문이죠. 객체를 복사할 때 그냥 주소값만 쓱 복사하는 걸 얕은 복사라고 하는데요. 이거 정말 위험해요. 왜냐하면 두 객체가 똑같은 메모리 덩어리를 가리키게 되거든요. 그러다 하나가 사라지면서 그 메모리를 치워버리면 나머지 하나는 쓰레기 값을 가리키는 미아 포인터가 되거나 이미 해제된 메모리를 또 해제하려는 이중 해제라는 끔찍한 오류를 내뿜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뭐다? 바로 데이터 그 자체를 통째로 복사하는 깊은 복사인 거죠. 옛날에는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프로그래머가 직접 5가지나 되는 특별한 함수들을 다 만들어야 했어요. 소멸자, 복사 생성자, 복사 대입, 이동 생성자, 이동 대입. 이걸 룰 오브 5라고 불렀는데 정말 복잡하고 실수하기 딱 좋았죠. 하지만 모던 C++는 완전히 다른 훨씬 우아한 해법을 제시합니다. 바로 이 한 문장에 그 철학이 담겨 있어요. 직접 리소스를 관리하지 말고 RAII 래퍼를 사용하라. 이게 바로 더 간단하고 안전한 코드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이 철학을 따르는 게 바로 룰 오브 제로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스테드 벡터나 스테드 유니크 피 같은 똑똑한 표준 라이브러리 도구들한테 자원 관리를 그냥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아까 말한 그 복잡한 5개 함수를 단 하나도 쓸 필요가 없어요. 제로! 왜냐? 컴파일러가 알아서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인 버전으로 다 만들어주거든요. 정말 엄청나죠? 핵심은 결국 이거예요.
귀찮고 어려운 자원 관리는 표준 라이브러리한테 맡기고 우리는 더 중요한 설계에 집중하자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잘 만든 클래스들을 어떻게 엮어서 더 큰 구조를 만들 수 있을까요? 바로 상속을 통해서 계층 구조를 만드는 방법을 알아볼 시간입니다. 상속은 말 그대로 부모의 특징을 자식이 물려받는 거예요. 코드로 보면 개는 동물의 한 종류다 같은 is와 관계를 만드는 거죠. 이렇게 하면 동물이라는 공통된 기능은 한 번만 만들어 놓고 재사용하면서 개만의 특별한 기능을 추가할 수 있으니 아주 효율적이죠. 그런데 여기서 절대 잊으면 안 되는 철칙이 하나 있습니다. 만약 어떤 클래스를 다른 클래스가 상속받을 수 있게 만들 거라면 소멸자 앞에는 반드시 버추얼 키워드를 붙여줘야 해요. 이걸 안 붙이면 나중에 부모 클래스 포인터로 자식 객체를 지울 때 자식의 소멸자가 호출되지 않아서 메모리가 줄줄 새는 아주 고전적인 버그가 발생합니다. 정말 필수예요. 그리고 이 버추얼 키워드가 바로 상속의 꽃, 다형성의 세계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다형성,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 하나의 인터페이스로 여러 가지 다른 형태의 객체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옛날 C++의 문제점을 한번 보죠. 부모 클래스에 int를 받는 펑크 함수가 있는데 자식 클래스에서 이걸 오버라이드 하려다가 실수로 더블을 받는 함수를 만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놀랍게도 컴파일이 그냥 돼버려요. 하지만 이건 오버라이드가 아니라 그냥 이름만 같은 별개의 함수를 만든 셈이라 런타임에 우리가 기대했던 동작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죠. 이런 버그 잡으려면 정말 머리 아픕니다. 바로 이럴 때 모던 C++의 오버라이드 키워드가 영웅처럼 등장합니다. 똑같은 실수를 하고 오버라이드라고 딱 붙여주면 컴파일러가 바로 이거 부모 클래스에 오버라이드할 함수가 없는데요? 하면서 컴파일 에러를 딱 띄워줘요. 런타임에 터질 문제를 컴파일 시간에 미리 잡아주는 거죠. 정말 똑똑하지 않나요? 모던 C++에는 우리의 설계 의도를 더 명확하게 해주는 도구들이 더 있습니다. 파이널 키워드를 쓰면 이 클래스는 더 이상 상속하지 마 또는 이 함수는 오버라이드 하지 마 라고 못을 박아버릴 수 있고요. 반대로 순수 가상함수, 즉 equal 0을 붙이면 나는 설계도일 뿐이야. 나를 상속받는 넌 반드시 이 함수를 직접 구현해야 해 라고 강제하는 일종의 계약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해볼까요? 결국 모던 C++ 방식의 객체 지향은 이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캡슐화로 데이터를 안전하게 지키고, 둘째, 룰 오브 제로를 따라서 자원 관리는 똑똑한 표준 라이브러리에 맡기고, 셋째, 버추얼 소멸자와 오버라이드 키워드로 다형성을 안전하게 사용하는 것. 바로 안전, 단순, 명확함이 핵심인 거죠. 클래스부터 메모리 관리, 다형성까지 견고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기초를 쭉 훑어봤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이 원칙들을 가지고 여러분이 지금 짜고 있는 코드를 한번 돌아보세요. 과연 내 코드는 얼마나 모던한가요? 아니면 혹시 나도 모르게 과거의 위험한 습관에 머물러 있는 건 아닐까요?